작품별로 끝내는 모네의 문학입니다. 오늘은 오규원의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라는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시는요, 순례의 연작시로 순례 11번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순례라는 말을 여러분은 이 단어가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성지 순례를 다녀오다 라는 말이 있죠. 이 순례라는 거는 종교의 발생지, 성인의 무덤이나 거주지와 같이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방문하는 것을 순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순례라는 주제에 해당하는 11번째의 시인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라는 시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학에서 제목은 많은 것들을 내포합니다. 사실 어떤 제목만 잘 분석해도 그 시에 대한 분석은 80% 이상 끝날 때가 많거든요. 자, 오규원의 이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의 제목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살아있다. 살아있는 거는 라이브, 움직이고 있고 숨을 쉬고 뭐 자라거나 이런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죽은 게 아닌 사람과 동물 같은 것들을 살아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 흔들리냐? 우리가 문학에서는 좀 더 상징적인 의미로 흔들린다는 건 어떤 시련과 고난을 겪어서 흔들릴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뭔가에 다른 사람이 나를 흔들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일상 언어에서도 내 마음이 너무 흔들린다. 직장을 그만두려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 흔들린다는 건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더 자주 쓰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의 내용을 한번 유출을 해보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고통과 시련을 겪는다는 의미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까지 유추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함께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1연을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잎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자, 먼저 살아있는 것이 역시 주체로 나왔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는다. 잎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자,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시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시어 또는 시구는요, 살아있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아있는은 생명력을 의미하고요.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흔들리면서 스스로 살아있는 몸인 걸 증명한다. 이것의 의미는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사실은 역설적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있는데 또는 내가 뭔가를 배우고 있는데 옆에서 나를 막 괴롭게 힘들어요. 내 마음을 흔들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튼튼하게 잘할 수가 없게 되죠. 하지만 문학이라는 건 이런 일반적인 견해를 뒤집어야 이해를 하시기가 쉽거든요.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는다는 건 사람은 원래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사춘기를 통해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면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삶의 고통과 고난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강해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살아있는 것이라는 시적 대상의 의미를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이연을 볼게요. 바람은 오늘도 분다. 자, 바람 역시 흔들리게 하는 요소로 부정적인 시어를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바람 같은 경우는요, 현대시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바람은 오늘도 분다. 오늘도 역시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수많은 잎은 제각기 몸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 들판에 슬픔 하나, 들판에 고독 하나, 들판에 고통 하나도 다른 곳에서 바람에 쓸리며 자기를 헤집고 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수많은 잎은 여기서 자연물로 상징돼 있지만 사실은 이 자연물은 많은 사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각기 몸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 모든 사람들은 다 고통을 겪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바람 속에서 슬픔도 생기고요, 고독도 생기고요, 고통도 생겨요. 그 슬픔, 고통, 고독 이것들은 바람이란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자기를 헤집고 있다는 건 뭐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요. 그리고 이 시 같은 경우는요. 사면에서 화자의 의도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자, 사면을 볼게요. 피하지 마라. 이게 바로 이 시의 화자 오규원이 우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고통들이 우리를 잠식할 때가 있죠. 저도 많은 고통을 평소에 느끼는데요. 여러분은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뭐 운동도 좋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기도 있고 책을 읽는 것도 있겠고 게임을 하는 것도 있겠고 노래를 듣는 것도 있겠죠. 우리는 각각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고통들을 자기 나름대로 극복하는 방법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뭐 글을 쓴다든가 아니면 뭐 큰 소리로 화를 낸다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극복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화자는 피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피하지 말아라? 이연에서 말하는 슬픔과 고독과 고통을 피하지 말라고 명령형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빈 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자, 여기서는 완벽한 도치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빈 들에 가서 깨닫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도치를 함으로써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다는 거를 빈 들에 가서 깨닫고 그거 자체를 피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피하지 말아를 명령조 어조로 맨 처음에 꺼내고 빈 들에 가서 그러니까 어떤 순례를 하는 곳 또는 깨달음의 장소가 되겠죠. 빈들은. 그 다음 깨닫는 그것은 바로 뭘까요? 아, 흔들려야 살아있는 거구나.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견딜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므로 고통 자체를 겪는 것에 익숙해지고 견뎌내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다는 거, 우리가 늘 고통을 겪고 있음을 피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는요. 살아있는 것, 잎, 수많은 잎 이렇게 자연물을 얘기하고 있지만 많은 시들에서 나오는 자연물은 사실은 사람,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를 읽는 사람은 우리잖아요. 우리를 자연물에 빗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요. 고통을 피하지 말고 극복해 나가자라는 주제입니다. 자, 이 시를 정리를 해보면요. 별로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처음 보면 해석이 잘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공부 방법은요. 사실 많은 참고서나 학습서가 있지만 이 시의 전문만 가지고 혼자 스스로 의미를 분석해 보는 것 그런 게 더 좀 효과적이고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시의 의미에 대해서 추측을 해보고 다른 뭐 학습서라던가 강의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내가 이런 점에서 약간 해석의 능력이 떨어졌구나, 부족하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요. 이 오규원이라는 시인은요. 유명한 시들이 비판적 풍자적인 모더니즘 시들이 유명합니다. 김춘수의 꽃을 패러디한 꽃의 패러디라는 시가 유명하고요. 이 시는 우리가 김춘수의 꽃과 비교하면서 읽는 재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프란츠 카프카라는 시가 유명한데
이 시는 물질주의 사회에서 시인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모더니스트답게 비판과 풍자를 하고 있는 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규원의 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오규원의 다른 시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